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태국에서 들었던 아주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착한 일을 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왜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제보자가 겪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는 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증상을 보였죠. 하지만 친구의 어머니를 도와주고 돌아온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무서운 사건이니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익명을 요청한 킥씨가 보내주신 경험담입니다. 킥씨는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 즉 육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직접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여러 장소에서 영혼이나 귀신을 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잠을 잘 때 이 방은 묵으면 안 되겠다거나 이 장소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강한 예감을 느끼곤 했죠. 그녀의 육감은 매우 강해서 영혼이나 귀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자신을 놀라게 할지 냄새를 맡거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뽀 귀신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설명하자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 그녀는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한 스승님에게서 주술적인 문신을 받았습니다. 그 문신들은 주로 인기를 얻게 하거나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주술, 그리고 행운을 부르는 가루다 문신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신을 새긴 후부터 그녀는 자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나 미스터리한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몇 배는 더 강해진 것 같았죠. 한 번은 아는 분의 가족 장례식에 가서 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물과 음식을 날랐고 일이 끝난 후에는 앉아서 스님들의 독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경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비통함이 느껴졌죠. 이 감정들은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와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울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독경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인의 감정을 느꼈거나 아니면 고인이 직접 자신의 감정을 그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관찰했고 자신이 이런 존재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방콕에서 일하는 그녀의 친구 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킥! 우리 엄마 좀 봐줘. 좋은 물건도 꼭 챙겨가. 뽀귀신이 엄마한테 들었어. 친구의 말을 들은 그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호랑이 이빨 목걸이와 타오 외수한지옥의 왕 부적을 챙겨 오토바이를 몰고 곧장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마이가 방콕으로 일하러 가기 전에는 둘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부모님들도 잘 아는 사이였죠. 마이가 방콕에서 일하게 된 후에도 그녀에게 종종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밥이나 물건을 사서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마이의 집은 그녀가 사는 곳과 다른 동네였지만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로 금방 마이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고 집 안에서는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킥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썩는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냄새가 어찌나 지독한지 코를 찔렀고 그녀는 숨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분명 토했을 겁니다. 집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가 마이의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이의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전혀 들어오게 하지 마,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이 어머니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이의 아버지와 그곳에 앉아 계신 다른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마이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챙겨온 목걸이를 마이의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마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킥, 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주렴. 하지만 마이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듯 몸부림치며 그녀를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발버둥, 발버둥, 또 발버둥. 결국 아버지와 친척들이 힘을 합쳐 마이의 어머니를 제압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재빨리 호랑이 이빨과 타오 외수한 부적을 마이 어머니의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가 목에 걸리는 순간 마이의 어머니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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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싫어, 싫어, 싫어.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마이의 어머니는 마치 힘을 다 쓴 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몸을 주물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부릅뜬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들어간 귀신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이의 친척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벌써 밤 10시. 지금 퇴마사를 부른다 한들 이 깊은 밤에 누가 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이에게 상황을 문자로 보고하려는 순간 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는 어머니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제발 곁에 있어달라고, 그 전에는 돌아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친구에게 모든 것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른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마이의 어머니는 눈을 부릅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가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절에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이의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줌 마려워. 화장실 갈래. 친척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쁜 기운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척 몇 명이 함께 화장실에 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이의 어머니는 소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몰래 부적을 빼내려는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적을 다시 목에 걸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자 그녀는 존경하는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문신을 새겨준 그 스승님이었습니다. 다행히 스승님은 아직 주무시지 않았고 그녀에게 어머니를 자신의 수행처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이의 아버지께 어머니를 차에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님께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죠. 그 순간 마이의 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과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귀신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속임수를 썼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모두들 마이의 어머니 몸에서 귀신이 나갔고 평범하게 화장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마이 어머니의 몸에 들어간 그 귀신은 호랑이 이빨과 타오 외수한 목걸이를 몰래 벗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집 밖 화장실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부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머니를 붙잡아 차에 태우고 친척 2명이 양 옆에서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안내했고 마이의 아버지가 운전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수행처로 가는 동안 그녀는 마이의 아버지가 차를 상당히 느리게 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야 하는 이 위급한 상황과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차마 아버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가 귀신에 심하게 들려서 몸부림치고 계신데 어서 빨리 수행처에 도착해야 하잖아요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스승님의 수행처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몰래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계 바늘은 시속 110에서 12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니 오히려 꽤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 안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차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마치 차가 잘 나아가지 않고 가속이 붙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이의 아버지는 묵묵히 운전하여 스승님의 수행처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처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차로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처는 불을 환하게 밝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운 후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마이의 어머니를 수행처 안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싫어, 안 가, 안 가 라고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팔다리를 붙잡아 억지로 끌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쳐매고 가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수행처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스승님은 마이의 어머니를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강한 놈이군. 아주 강해. 그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관련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가족과 도와줄 친척 2명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 역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온 다른 친척인 이모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이모에게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어머니가 귀신에 들리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는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을에서는 요즘 뽑귀신이 날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뽑귀신 부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술을 부리다가 주술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와 귀신이 된 경우였습니다. 그 주술은 바로 몬기 야이라는 흑마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이 몬기야이라는 주술을 부리던 부부는 결국 주술에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른 마을에서 살다가 쫓겨나 약 2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마을 아이들이 마을에서 커다란 붉은 눈의 원숭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붉은 눈의 원숭이가 뽑귀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잡으려고도 하고 쫓아내려고도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뽑귀신들은 주술에 능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두 귀신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서로를 잡아먹어 죽고 한 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마리만 남게 되자 그 귀신은 도망쳐 버렸고 그들의 땅과 집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아무도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날뛰는 뽑귀신이 예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그 귀신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 귀신이 마을의 한 병자에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귀신을 쫓아내려 하자 귀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뽑귀신은 그 시절 마을에 살았던 노인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귀신은 2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살았던 그 뽑귀신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이 언급한 노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전에 사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참 멋졌지, 이러쿵 저러쿵 했었는데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려면 최소 2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주술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아무도 그 뽑 귀신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는지는 몰랐습니다. 요즘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들거나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장님은 주술에 능한 퇴마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뽑 귀신이 마이의 어머니에게 들어간 것은 어머니가 몸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 몸을 차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이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안으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마이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습이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스승님은 마이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성수를 뿌려준 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뽑 귀신을 처리할 수 없다. 그저 쫓아냈을 뿐이다. 너희들은 몸 조심하고 몸을 보호할 좋은 물건을 찾아 지니도록 해라. 스승님의 말을 듣자 그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스승님조차도 뽑 귀신을 처리할 수 없다니, 그 뽑 귀신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후 스승님은 마이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승님은 차를 몰고 올 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차가 무거웠지? 라고 물었습니다. 마이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았어요. 스승님은 그래, 그놈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떠나려 하지 않았어. 돌아갈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스승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똑똑똑똑 하는 소리, 차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이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두 손을 모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이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이는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부적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밤은 마이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이가 방콕으로 일하러 가기 전에 쓰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이에게는 자신의 방이 있었고 그녀는 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그다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마이의 어머니가 괜찮아진 것을 보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뽑 귀신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교의 성스러운 날 완프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성스러운 날이 다가오면 그녀는 문신을 새긴 부위가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을 겪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스러운 날이 되기 전부터 문신 부위가 따끔거리고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하게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증상이 심한 것이 마치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정 무렵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잠결에 깨어났습니다. 발목 부근에서 얼음장 같은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손으로 만지고 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차가운 감촉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발목을 꽉 조여왔습니다. 너무 세게 조여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다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의 한쪽 다리가 침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침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방의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러자 침대 발치에 서 있던 남자와 여자의 형체는 불이 켜지자마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모가 이야기해 주었던 뽀 귀신 부부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맞을까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이 성스러운 날이니 공덕을 구하러 온 떠도는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두려움에 불을 켜놓은 채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군가 꽉 잡았던 것 같았던 그녀의 발목에는 붉고 푸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목이 몹시 아파서 걸을 때마다 마치 발목을 놓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몸에 좋은 부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홀려 몸을 다치는 것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이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별일 아닐 거야. 어제가 성스러운 날이었으니 그저 나쁜 기운이 스쳐 지나간 거겠지.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두 귀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어머니의 말처럼 나쁜 기운이 스쳐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3일 후 그녀는 그 두 귀신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오른손과 팔 부근에서 축축하고 끈적한 감촉을 느끼고 잠결에 깨어났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무언가가 쩝쩝거리는 것 같았고 누군가 손톱으로 팔을 계속해서 긁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강아지가 장난으로 손을 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개를 키우지 않았고 이 깊은 밤에 무엇이 팔을 물고 핥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떠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더러운 노파와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남자와 여자는 그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녀의 팔과 손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본 것은 늙은 남자가 손을 갉아먹고 늙은 여자가 팔을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애 가장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내뱉으려던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여 도망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파와 노인은 그녀의 손과 팔을 갉아먹으며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손 전체에 보라색 멍이 가득했고 팔 곳곳에는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핥아진 것 같았던 오른손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상한 침냄새보다 더 역겨운 마치 팔이 이미 썩어버린 듯한 악취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어머니가 보관해둔 성수로 팔을 씻고 비누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본 건 뽀귀신이 틀림없어. 며칠 전에 마이 엄마한테 붙은 뽀귀신 쫓아내는 걸 도와줬잖아. 자기 일에 끼어들었다고 복수하러 온 걸 거야 라고 말하며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팔에 난 이빨 자국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이 뽀귀신의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둘러
부적과 좋은 물건들을 찾아와 그녀에게 걸어주었고 그 후에는 그녀를 데리고 절에 가서 공양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그녀를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적도 걸고 공양도 드렸으니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결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서 손과 팔을 갉아먹고 있는 노파와 노인을 또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그 노파와 노인이 손과 팔을 갉아먹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여느 때처럼 성수로 팔을 씻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머니와 함께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어머니를 부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잔 밤에는 침대 옆에서 그 두 뽀 귀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꿈에서 그 두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집 앞에 서서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이전에 보았던 모습과 똑같은 노파와 노인이 커다란 붉은 눈의 물소를 끌고 마을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눈의 물소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습니다. 몸은 새까맣고 다리는 굵었지만 눈은 핏빛으로 붉게 빛나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뽀 귀신 부부가 물소를 끌고 오는 것을 그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두 뽀 귀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노파의 모습을 한 귀신이 미소를 지으며 물소에 고삐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물소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물소는 그녀가 있는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소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꿈을 꿔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꿈속에서 달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빨리 뛸 수가 없죠. 그녀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지만 속도는 전혀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그녀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조상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막대기로 물소를 가리키며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춰라. 감히 내 자손에게 손대지 마라. 그 순간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문신 부위가 몹시 따가웠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도망치다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분노하시면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감히 어떤 뽀귀신 따위가 내 손녀를 해치려 하는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녀의 팔에 실을 묶어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자손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 내 손녀를 해치려는 자는 그 힘을 모두 잃고 모든 사악한 주술이 자신에게 되돌아가리라.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근처 지방에 사는 용한 퇴마사를 찾아갔습니다. 퇴마사는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고 몸을 보호할 좋은 물건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후 며칠 밤 동안 그녀는 그 뽀 귀신 부부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의 마을에서는 스님들과 퇴마사들을 초빙하여 그 뽀 귀신 부부를 처리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마이의 마을에 대한 뽀 귀신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킥씨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진짜 뽀 귀신은 영화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고 절대로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가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뽀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소리를 작게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술을 부리다가 결국 주술에 잠식당해 뽑 귀신이 되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나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몬, 끼, 야, 이 주술처럼 말이죠. 이건 제가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주술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위차 몬꾸루바끼야이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에서 몇몇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주술이 있는 줄 몰랐네 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주술 안 부려도 큰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냥 농담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 주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시도하거나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뽑 귀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뽑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좌우를 살피고 이어폰을 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소리를 작게 하면 뽑 귀신이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킥씨가 귀신에게 팔을 뜯어 먹히는 장면이 정말 무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팔에서 무언가 축축하고 씹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깨어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주무세요. 오늘 밤 작별 인사를 드리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와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했던 말을. 오늘 밤 팔에서 이상한 느낌, 누군가 잡거나 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로 눈을 떠서 확인하지 마세요. 당신은 방금 이 뽑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